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해 시장의 기대보다 다소 매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종호 한은 부총재 보는 FOMC 관련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확신이 필요하며 그 속도도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메모리 패키징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칩셋과 메모리 간 통합 패키징이 필수화된 AI 시대를 맞아 그간 파운드리 사업에서 약점으로 꼽혀왔던 종합 반도체 기업의 정체성을 장점으로 승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APR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AGR이 중국 6.18 쇼핑 축제를 맞아 왕홍들과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K-뷰티의 인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빅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물가 냉각 신호를 발견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를 봤을 때 시장 예상치였던 3.4%를 하회한 3.3% 그리고 직전보다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중요하다 싶었던 점은 전월 대비해서 0%를 기록했다인 건데요. 무려 2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전월보다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것이 22개월 만에 처음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너지 쪽에서 MOM 기준으로 봤을 때 0.2% 하락하면서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휘발유 가격이 있었는데요. 무려 3.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CPI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0.4%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잡히지 않는 아쉬운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반영하고 있는 슈퍼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0.04%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무려 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CPI 결과를 보면서 와 드디어 물가가 잡히나 라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국채금리 10년물 경우에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때는 4.25%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이렇게 잘 보시면 보이겠지만 살짝 뒤로 들어가서는 장 후반 들어서는 들어 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여기에는 FOMC가 있었습니다. FO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당연히 기준금리 동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점도표는 조금 매파적인 수정안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2024년 중간값은 4.6%에서 5.1% 상승했고요. 2025년 중간값은 3.9%에서 4.1% 상승한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중요했던 것은 연내 인하 횟수인데요. 원래는 3회 정도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번이나 줄어든 1회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단 한 번만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오래 미룬 만큼 내년에는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이 2%라는
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존 5월 FOMC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은 더 필요하다라면서 또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3회에서 1회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 것은 물론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금리를 더 인하하게 될 것이고 적극적일 것이고 그리고 또 CPI가 엄청나게 좋게 잘 나온 데다가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은 환호했고요.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토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 어떻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일단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다 1%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출발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도 1%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단 3개의 종목이 코스피 상승에 무려 60%를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큰 기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다가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 넘게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쌍끌이 매수세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거래일 중에 5거래일 동안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코스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 넘게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출발했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71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는 K라는 이 알파벳이 이렇게 힘이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 초반부터 불닭볶음면 소스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S&D가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그리고 이 K푸드라는 이름 아래 음식료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K뷰티, 화장품 쪽 역시도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어제 아마존이 K브랜드, 그러니까 K뷰티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함과 동시에 이 미국향 수출이 드디어 중국향 수출을 이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포지션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를 펼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거래일 중에서 9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크게 빛났던 쪽은 전력과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부발 이슈였는데요. 국민의힘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법 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언급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전력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2053년에 100%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려 필요한 전력이 14.7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얼만큼 되는지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형 원전 14대의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전국 최대 전력 예상 부분에 있어서도 2018년에서부터 2023년에 늘어났던 속도보다도 앞으로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전력망 건설 지연에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북단진에서부터 신탕정에 이르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준공 목표가 2012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50개월이나 지연돼서 올해 말 정도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건설 지연이 되나? 주민들이 반발이 들어오고 또 소송이 굉장히 많이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망 특별법이 이제 예고가 되고 또 추진이 된다라는 이야기 꺼내놨고요. 이 특별법 안에는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설치가 될 것이고 인허가 규제를 완화시켜서 건설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책과 보상책을 마련한다라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21대 국회 발의에도 사실상 또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종료로 인해서 그때는 자동 폐기가 됐었죠. 자, 그럼 이런 이슈 안고 오늘 관련 종목들 어떻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상승분 조금 반납한 모습이고요. 모든 종목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무려 10% 넘게 빠지는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LS전선에 기술 유출한 혐의로 해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단독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7%나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지금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CPI와 FMC 결과 중에서 시장은 CPI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MC의 점도표 결과는 매파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CPI 지수는 둔화가 되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개선됨에 따라서 실적 중심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꽤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감까지도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피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대표님.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좋으니까 이제 22만 닉스 다음은 28만 닉스다 이런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데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될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에서 AI에 대한 그런 이제 열풍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회사가 이제 SK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거의 뭐 HBM3 D램에 대해서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의 움직임 자체도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이제 연동되는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계속 투자가 매출이 확대가 될수록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올해 지금 6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36%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인 ICT에 대한 생산이 확대될수록 기존에 있던 뭐 DRAM이나 아니면 낸드 프레시에 대한 이런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가격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뭐 딴 거보다는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언제 통과하느냐가 아마 고점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조만간 뭐 지금 통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HBM3E D램을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HBM3 관련된 이제 D램의 매출이 이제 증가하긴 하겠지만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뭐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삼성전자가 HBM3 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호재를 입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크게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업부 말고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 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포럼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미세화 공정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GAA 기술로 이제 3나노 2세대가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상용화가 되고요. 내년에는 2나노,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1.4나노의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로드맵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GAA에 대한 기술이 좀 더 쌓이면서 빅테크에서 어느 정도 파운드리 관련된 수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게 뭐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유의점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한번 투자 의견에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심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텍의 경우에도요,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2분기부터 좀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심텍이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위치적으로는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리포트, 이것도 전거래일에 리포트가 또 하나 좋은 게 나오고 네. 오늘도 또 나온 건데 어쨌든 내용은 조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4만 원대 위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2거래일 동안 많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만 6천 원대이기 때문에 뭐 목표 주가가 전부 다 무조건 도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상방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핵심이 이 심텍이라는 기업에서 좀 다루고 있는 MCP라는 네. 뭐 메모리 패키지, 뭐 반도체 패키지 이런 것 부분들이 이제 수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어 그룹들이 이제 FC, BGA 같은 데 쪽으로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심텍이 그 부분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또 이제 기판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팔리는 부분들 그리고 레거시 쪽이 좋아지게 됐을 때 삼성양 그리고 하이닉스양으로도 보더라도 심택이 가져갈 수 있는 좀 이런 캐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Q가 증가하는 거고 또 이제 P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와 Q가 동시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게 기판 쪽에서 한번 좀 반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네. 이전에 이제 좀 직전 고점 라인이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는 해당 가격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거 뚫어줄 때 뭐 추가적으로 리포트가 조금 더 상향 리포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거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부터 좀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수치가 조금 일정 부분 확인이 되는 것만 보이더라도 충분히 심택이라는 기업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리포트 내용이 나온 만큼 어제도 급등세 보였고 오늘도 좀 급등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접근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약간의 조정 구간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네. 좋으니까 뭐 종가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어떤 종목을 들어가든지 간에 약간의 좀 변동수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사시는 게 기본적으로 평단을 만들기엔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추세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뭐 저는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현재 시점에서 사신다면은 조금 더 분할해서 이제 평단가를 좀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좀 전략까지만 추가로 해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음식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S&D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오늘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수익을 같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50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는 S&D, 소스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뭐 불닭볶음면에 들어간 소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에 들어간 소스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죠. 네, 그렇죠. 뭐 다양한 이제 그러니까 건강식품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식품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물을 같이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불닭 소스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 KB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소스 관련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B2B 형식으로 해서 기업에만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B2C 형태로 이제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매출 성장세가 좀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가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지금 뭐 K푸드에 대한 이제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이제 삼양식품 이후에 제2의 이제 삼양식품을 꿈꾸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K푸드 관련된 그런 이제 해외, 특히 이제 북미 지역 내에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주목해서 S&D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CJ제일제당도 오늘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CJ제일제당도 주가를 보면요, 오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요, 다른 음식료 주에 비해서는 아직 시세가 완벽하게 분출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잠재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뭐 제일제당 같은 건 여러 사업부가 있고 또 뭐 대한통운도 갖고 계열사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분산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료품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지금 식품 매출의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매출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게 이제 비비고 브랜드가 이제 제일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냉동 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위 업체
업체와 이제 시장 점유율이 3배 정도 차이를 난 만큼 압도적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냉동 치킨 관련된 매출도 계속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 뭐 냉동 피자, 그다음에 이제 햇반 관련된 부분도 매출 성장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식료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올 가을, 봄까지는 이제 엘니뇨라는 현상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기상 이변이 있었는데 올 가을부터는 이제 라니냐라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라니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위가 다른 해보다 좀 강하고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뭄이 좀 심하게 되면서 작황이 좀 부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라니냐 기간 동안 곡물 상승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35%, 그다음에 대두도 22%, 소맥도 한 28%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품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제품 가격도 이거에 맞춰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제품 가격 인상이 다른 그런 이제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료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오늘 농심의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는데 장중에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강부하권 정도에서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신규 물류센터를 뭐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의 주가를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에서 좀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나름대로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좀 높아진 것들, 네. 그리고 내용들은 너무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전고점 좀 뚫어주면서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농심이라는 종목이 기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만약에 좋지 않은 흐름들이라면은 충분히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또 미국 쪽에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브로드컴이 지금 또 슈팅이 엄청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너무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 고점 라인에서 유지를 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오늘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음식 쪽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이나 이런 흐름에서 연속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치나 이런 흐름에서 단순히 기간 조정은 조금 걸쳐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심 같은 경우도 삼양식품을 쫓아가느라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상승 룸은 좀 더 남아 있으니까 이게 먹는 거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갔을 때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네.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간편식에다가 물가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사실 가격이 저렴한 음식이기 때문에 뭐 해외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증설 캐파는 앞으로 더 물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게 공장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피 부분은 이제 라니냐 효과 때문에 약간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지만 뭐 해외는 충분히 가격 전가도 가능한 상황이고 어쨌든 뭐 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K푸드 전이 K뷰티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화장품주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는 27일입니다. 아마존이 K뷰티 컨퍼런스를 열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게 처음인 만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컨퍼런스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트리거가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화장품 쪽은 증권가에서 지금 엄청나게 밀고 있다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리콘투 리포트가 최근 1, 2주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내용이 크게 바뀐 것도 없어요. 근데 막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너도 나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충분히 들어가고 있고요. 대신에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 거래량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해당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좀 오늘은 이제 차익도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성장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아직도 기대할 바들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에 해외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유가 네. 화장품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뭐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연예인들만 살고 있는 걸로 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현지 거보다 가격도 굉장히 싼데 화장품도 우리는 뭐 보습이나 이거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너무 좋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또 확장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 자체가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뭐 가격도 싸죠, 뭐 화장품도 잘 먹죠, 뭐 이러면은 뭐 이거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알엑스 이런 거 데이터 보세요. 막 엄청나게 막 네. 크게 나오잖아요. 실리콘2가 괜히 160개국에 막 이제 분포해가지고 플랫폼 장사를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룸은 남아있다. 대신에 네. 여기도 너무 오랜 기간 오른 것도 있고, 네. 또 최근에 또 너무 실리콘2 같은 거 차트 보세요. 그거 거의 막 이렇게 뚫고 있거든요. 접근하기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가격 조정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당 산업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좋습니다. 고점이긴 하지만 유의점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랜만에 이쪽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대표님, 전선과 전력 설비 이쪽입니다. 이제 전력망 특별법 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 섹터 전반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법안의 내용부터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국가 이제 전력망은 이제 전력은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국가 이제 전력망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법안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발전 용량 중에서 지금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이 한 60배에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40% 정도의 발전 용량은 지금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그 용량만 제대로 활용한다라고 해도 뭐 요즘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용인 뭐 클러스터나 아니면 뭐 AI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충당하고도 남는 그런 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용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이제 활기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력 관련된 기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선이나 기기 관련주들이 다 이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강한 최근 들어 이제 그러니까 동해 석유가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소식 이후서부터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저가 수준까지 이제 조금 받은 거 아니냐. 이제 반등한 수준까지 이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은 뭐 AI 열풍이 계속 되는 한,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는 한 계속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관련된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는 중동이나 그다음에 유럽 지역 내에도 이런 이제 인프라 교체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력 관련된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전력 설비 관련주들 최근에 뭐 조정을 받았는데 너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추세가 꺾인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들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다시 추세를 돌린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뭐 추세를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원전선의 경우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세가 약간 돌아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오늘 10% 넘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17% 넘게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추세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동평균선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20일 이동평균선이 3,900원, 그다음에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이 3,500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이동평균선을 맞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등락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섹터를 먼저 알아볼게요. 네. 자동차 부품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완성차에 비해서는 부품주의 시세 탄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만큼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그것도 있고요.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도 52주 신고가 네. 또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인도에 대한 IPO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조지아 공장도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 실적도 좋고 그쪽은 이제 주주 환원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실적은 되게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SL도 그렇고 화신도 그렇고 서현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PER이 한 5배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PBR은 1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아진 상황인데 최근에 SL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 원 하던 게 지금 이제 전거래일에 44,4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인도 IPO에서 램프 쪽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는 게 이제 화신이죠. 올해의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백 관련된 부분에서 포장 관련된 네. 그 공장이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조지아 공장에서 이슈가 또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터져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실적도 괜찮고 자리도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수급이 또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2거래일 전부터죠. 이제 딱 바닥 찍고 상승을 시작하려는 그 시작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3거래일 연달아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관의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주도적으로 움직였었던 게 뭐 화장품의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네. 거, 그다음에 애플 관련된 LG노텍이나 BH 같은 경우도 다 보시면 바닥 라인 부분에서 기관의 대량 매수가 기반으로 깔리다가 거기다 외국인까지 붙어줬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사실상 성장성이라는 그 키워드로 놓고 보면 부품주니까 이게 뭐 대봐야 얼마나 되겠어 약간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 시장이 열리고 조지아 쪽이 열리게 되면은 이 성장에 대한 얘기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밸류적인 매력도가 어마어마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화신이라는 기업 바닥권에서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한 종목만 가면 재미가 없는데 서현 이하도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 종목은 항상 함께 갑니다. SL, 화신, 서현이는 같이 가는데 SL이 먼저 선두 끊어주고 나머지 부분이 쫓아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대형주들 현대차랑 기아가 기간별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런 그 부품주들은 프리미엄 받아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HL 완도 같은 경우 개별적인 모멘텀 붙어주니까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신을 바라보시는 것은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13,300원을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 라인부터 좀 저항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해당 라인 좀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전 직전 라인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 가격 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도달한 다음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15,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5,000원을 목표가로 보시되 13,300원을 뚫어줬을 때 좀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300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해당 가격이 이탈이 되면 저는 이 종목은 손절보다는 오히려 2차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가격대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뭐 기본적인 이런 성장 흐름들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실 원픽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전력 살폈기 때문에 많이 했으니까 바로 LS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LS 역시 최근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반등 기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LS 그룹 같은 경우, LS 같은 경우는 그 지주회사다라고 많이 아시는데 그 중에는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들이 전력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전선 전력 관련된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다 또 이제 이런 전력 전선과 관련된 일괄 생산체도 같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전력 그 설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수록 이런 LS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비상장 회사인 LS 전선, LS 엠트론, LS LMN 등 같이 이런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사 같은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가온전선, 뭐 LS 에코에너지, 뭐 LS 마린 솔루션까지 해서 뭐 전반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LS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로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 PBR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BR이 한 배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PBR 관련돼서 아직까지 저평가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PER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배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도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현재 코스피의 PER이 12배에서 13배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좀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점 매수 단계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주가 흐름 자체도 뭐 상승한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저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2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까지는 아마 조정이 이제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한 3분의 1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도 가격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세에서 뭐 매수하시는 건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한 20% 정도 상승한 18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원대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되면 아마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픽 종목 LS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감까지는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마감까지도 어떤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어떻게 투자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 뭐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수는 상당히 좀 강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의 오늘 이제 집중적인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과연 이게 내일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오늘 큰 폭으로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아침에 조금은 오늘보다는 좀 낮게 출발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만약 뭐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줄이고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장에서 약간 이제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대표님? 네, 뭐 일단은 조금은 이제 오늘 좀 급등 물론 네. 이제 미국 시장이 뭐 CPI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강한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건 뭐 당연한 그런 측면인데 여기에 오늘 선물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큰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폭을 어느 정도 내일은 조금 되돌리는 그런 이제 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니까 오늘은 꽤나 많이 긍정적이거든요, 네. 대표님. 내일 바로 좀 이렇게 추세가 반전된다면 지수단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 현황은 어떻게 저희 마감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현선물 전부 다 큰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지금 매수가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뭐 외국인 매수 강도 때문에 오늘의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게 뭐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CPI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AI에 대한 그런 이제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오늘 강했다가 내일 아침에 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추세가 바뀐다라기보다는 일단 추세를 조금 이제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세는 쉬어간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습니다만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급 쏠림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매일 아침 저희 설경제TV AI 세나가 포착하는 종목들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착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OCI입니다. 차트와 신호강도 90점, 실적과 수급은 85점, 모멘텀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86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요. 그런데 이 OCI가 이번 달에 군산 공장에 2차 전지 음극재인 모노실란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OCI의 첫 2차 전지 생산 기지가 될 이곳은 연간 1000톤 규모를 생산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장 완공과 함께 양산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낙폭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요. 실적 95점, 수급도 95점이고요. 모멘텀과 신호 강도는 90점, 그리고 차트는 85점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9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주가가 정말 무섭도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제치고 시총 20위 자리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TC본도 생산에 있어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이슈로 1년 사이에 무려 600% 가깝게 급등세를 보여줬던 이 종목, 오늘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거의 20만 원 근처까지 가기는 했습니다만 조금은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상승 탄력 너무 좋습니다. 6% 넘는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인데요. 이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실적과 신호강도 95점, 그리고 모멘텀과 차트는 90점, 수급은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9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K 뷰티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라는 이야기 받으면서 오늘도 화장품주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코스맥스는 ODM 비즈니스 리레이팅 기대감까지 모아지면서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가 23만 원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7% 넘게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18만 6천 원까지 터치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AI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교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전선과 전력 기기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역시도 다시 계속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도 긍정적이니까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료와 화장품주는 수출 데이터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